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스. 이젠 친일파 후예들도 안중근 의사를 팔아먹나?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파업 단체 진료 거부한 의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 의사가 아니잖아. 그 의사로 그 생각을 의사인 했나? 줄 안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요거 일단 가짜 뉴스인데 하나 털고 갈게요. 얘들이 하도 바꾸니까 저희가 캡처가 요새는 생활화됩니다. 뉴스 비평하려면. 네.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조금 전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추간의 세 자녀 모두 특혜 의혹 들끓는 가재 붕어 개구리. 추간에 무슨 추간에? 추씨 일가 추미애 네. 장관의 일가를 추간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국 장관은 조간해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간해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까지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추간해. 어? 그러면 반간의 일본에 반간의 신문이네, 니네는. 앞으로 제가, 정말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간의 신문. 반가일보. 어떻게 현직 장관 일가를 추간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세 자녀 모두 특혜 의혹을 하도 제기하고 싶었겠지. 추간해가 뭡니까, 추간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와중에라고 하는, 네. 헤드라인을 쓴 적이 있어요, 조선일보가. 네. 금방 바꿨죠. 네, 바로 그래서 바꿨어요. 저희가 캡처를 해놨는데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바로 바꿨습니다. 뺐습니다. 추간해라고 그러더니 추미애 세 자녀로. 아, 진짜. 야, 진짜 반간에 이거 너무하다. 근데 제목을 올릴 때는 데스크 같은데 안 거치나 봐요. 그냥 자기들이 막 올리나 봐요. 아니 누가 올리나 이거? 반간해가 그냥 올리나? 반간에 아무가 와서 올리나? 응?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그냥 웃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웃어주세요. 자, CPD 한번 웃어주세요. 네, 아이고 가짜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적발합니다 저희가. 자, 근데 진짜 웃을만한 뉴스 또 있습니다. OECD가 네. 올해 성장률이 네.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로 상향됐습니다. 이거 37개 회원국 중에 이제 1위를 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한국이 코로나 와중에도 코로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최소화됐다는 평가예요. OECD 0.2%포인트를 상향한 겁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국가 경제 차원에서. 근데 요거 거의 기사가 안 나갑니다. 나옵니다. 이런 거 잘 안 써주더라고요. 네, 우리만 웃고 지나가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거 진짜 웃기는 뉴스입니다. MBN이 10월 말에 MBN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요. 네, 요것도 보실까요? 자목은 차명대출 및 재무제표 허위 작성으로 징계가 불가피하다. 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 취소나 업무 정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네, 이거는 이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요건데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 MBN은 이제 이번 가을에 아웃될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자, 10월 말 따뜻한 가을이 되겠군요. 네. 일단 MBN이 날아가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널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뭐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자본을 가지고 방송사를 인수할 수 있는 거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네요. 좀 이제 자본가 이런 거 지민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펀드 이런 거 해서 응? 그저 김용민이나 이동형한테 네.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근데 그분들은 그 정도의 돈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걔들이 걔들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그 친구들이 동생들이니까. 네. 그 친구들이 앞장서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면 안 될까? 그러게요. 네.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약간 그리고 저 8시 뉴스는 네. 누가 했었더라? 김미화가 아니라 누구지? 밥 많이 먹는데 후배 김주하. 네. 제 3배를 먹었어 항상 밥을 진짜.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김주하 씨한테. 야 김주하 씨 어떻게 이렇게 내 3배를 먹는데
배가 안 나와. 그래서 저 똥을 많이 싸요.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저 똥이란 말을 못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진짜 천진난만한 김주아 씨였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 자리는 우리 저 박지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면 잘할 것 같아. 8시 뉴스. 막 선 넘는 발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또 주인 또 방통위 바꾸지 제자 뭐. 걸리는 거 주인 또 아니에요? 바뀌면 돼. 자, MBN 여러분들 하는 시민사회가 한번 좀 나서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뉴스가 또 있어요. 유퀴즈에서 집사부까지 이제 예능 출연자 검증이 미흡하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냐? 무슨 그쵸. 말씀이냐면 네. 계속 사고가 지금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사부 일체인데 요양반 얼굴 깠으니까 우리도 까도 되지 뭐. 네. 박인철이라는 사람이 없는 얘기를 한 거야. 막 지가 무슨 뭐 다 했다. 여기 그 판도라 TV라고 원래 이게 한국의 무슨 뭐 유튜브가 될 뻔한 회사예요. 네. 의미 있는 사실 스타트업이었는데 이걸 자기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막 마찬가지 유퀴즈도 이게 예능이 이제 시사 쪽으로 넘어오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예능이 그냥 웃기는 얘기 뭐 네가 뭐 때렸어 얘 네가 뭐 긁어줬어 뭐 2번 먹었어 3번 뭐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네. 두끼 새끼 이런 괜찮은데 이제 사회성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생긴 건데 예능 작가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시사 작가를 써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거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네. 시청자들은 관심이 없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분들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국제적으로 웃기는 뉴스입니다. 미군 지지하라며 러시아 전투기 사진 쓴 트럼프 캠프 망신. 아이고 요건데요. 네. 트럼프가 진짜 잔잔한 재미를 줍니다. 이게 미군 병사들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요거 우리가 총신을 보면 안철수 씨나 하태경 씨 이런 사람들 모릅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요거를 가늠자라고 그러죠. 가늠쇠라고 그러죠. 요 앞에 가늠자가 있고 네. 이제 맞춰서 총을 쏘는 건데 여기 M16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저게 모양이 다 달라요? 네, 이건 적용용 총들이고 좀 다른데 요게 M16의 총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미군인 줄 알았어. 요게 근데 미군기가 아닌 거야. 소련기인 거야. 근데 자기네 트럼프가 support our troops 우리 군대를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련 비행기를 갖다 쓴 거야. 뭐 트럼프니까 웃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에 뭔가 엑스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바로 국민의당.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현병장은 우리 아들이다. 너 트럼프보다 더 웃겨 얘네가. 국민의당. 네, 국민의심 아니고요. 아니 국민의심당 국민의당. 국민의당인데 네. 여기서 딱 이렇게 현병장의 실루엣을 이렇게 했는데 요게 총신이 다르잖아. 여기 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바로 요 라운드. 요 앞에 가늠자도 다르죠. 툭 튀어나왔죠. 그런가 보면 가늠쇠도 없잖아. 아까 삼각형이었는데 여기서 삼각형이 없잖아. 네. 요게 바로 북한에서 쓰는 총입니다. AK 하필 가늠자가 이렇게 있고 가늠쇠가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죠. 삼각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현병장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갱이 현병장은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그 안철수가 군대 갔다 왔잖아, 군의관으로. 아닌가? 군의관. 근데 왜 하는 일마다 이러냐? 이렇게 웃기냐? 국민의당은.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은 베트콩 빨갱이 스키부대 출신이 맞다. 현병장은 카투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베트콩 빨갱이 스키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이 돌고 있다고. 재밌게 또 이렇게 보배드림에 올라와 있네요. 참. 카투사가 쓰는 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총을 쓰고 있어요. 가늠자가 여기 있고요. 톡 튀어나왔고 가늠쇠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다르죠. 전설의 또 안철수 짤을 하나 보고 가야죠.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또 잔잔한 웃음 또 이렇게 주시죠. 총선 때 가장 재밌었던 국민의당에다 여기다 찍으라고 분명히 이 애타는 손끝 절절하게
대표님 여기다 찍어주이소 막 그런데 11번 다른 당에다가 찍고 있습니다. 역시 정말 약간 이렇게 뭐래도 똥 뿌리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쉽지 않죠. 네. 트럼프는 간간히 하지만 국민의당은 매번 이렇게 즐거움을 줍니다. 자,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이번에 SBS 뉴스를 확대 개편하고 중간 광고를 넣는다고 PCM을 합니다. 도입한다? 저 관심 네. 없죠. 안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있으니까. 뉴스에 이렇게 중간 광고가 들어가면은 네. 이제 그 공정한 뉴스를 전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이거 안 보니까 네. 상관없죠. 근데 예전부터 뭐 이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안 보니까. 네. 뉴스 자체가 뭐 일단 발암물질인데요. 네. MBC에서 좋은 것도 했어요. 네. 전반스 김경재 그러니까 문자 안 보냈다고 보낸 적 그랬잖아요. 없다 그랬는데 네. 예. 확인해 보니까 이런 짓을 정광훈 했습니다. 김경재한테 갔다. 예. 에서 왔다. 예. 시발됐다. 저는 시발이라고 안 그래도 시발됐다. 시발되었다. 네, 시발되었다. 네, 1억 원의 돈은 그럼 어디서 나왔겠느냐? 126만 건의 문자를 보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지원해 추적해보니까 주는 시발된 네. 곳이 여기니까 네. 시발자들 정광훈, 김경재 씨 두 분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 수사가 불가피해졌네요. 네, 불가피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개천절에서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에 어.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보내고 있고, 이 버스 업계에서도 전세버스 여기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도 네. 그럼에도 또 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자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개천절 집회를 신고하러 어제 갔었군요. 네. 그러면 기자들이 좀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니네는 도대체 준엄하게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말만 이렇게 이렇게 적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을 기록할 기자의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묻는 사람입니다. 묻는. 옛날 그거 보셨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쫙 세계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 그러면 한국 기자도 오셨으면 질문해 보세요. 딱 그랬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아무도 질문 안 해. 한국 기자 요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기자가 대신 그래서 질문했죠? 그러면 내 중국 기자인데 대신해도 되겠냐? 아시아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되게 저 새끼 왜 오바하지? 오바마가 너 오바마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어요. 네, 한국 기자들한테. 한국 너 제가 아시아 대표해서 물어보겠다는데 한국 기자들 괜찮냐? 그러니까 그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오바마 그랬다가 그냥 네가 오바해. 그래서 중국 기자가 질문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 예전에 조국 장관 그때 기자회견 때인가요? 그때도 기자들 질문 수준이 너무 유치해서 네. 난리가 한번 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그 기자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 기자는 정말 질문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번에 왜 국민의심당의 네. 새로운 대변인 된 자신 있으세요? 라고 물었던 김혜령 대변인. 대변인을 데뷔했는데 아직 지금 히트를 못 치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때 질문 수준이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건 웃기는 뉴스로 도저히 포장이 불가능하네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가 재판 중에 졸도를 네. 하셨답니다. 걸석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좀 몸이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 워낙 이 사태 초기부터 뭐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조금 안타깝죠. 제가 재판을 좀 많이 받아봐서 알잖아요. 네. 재판을 저만큼 받아본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실래요? 없잖아요. 제가 136번의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은 정말 피곤합니다.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없는 죄도 생겨서 바로 제가 법정 구속될 수 있어요. 정말 고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 상황입니다. 계속 검사가 물어보잖아. 변호사가 물어보는 것도 잘 대답해야 돼. 또 갑자기 또 판사가 물어봐. 내가 죄가 없어도 내 말 때문에 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이게 지금 벌써 해를 넘기고 있잖아.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정상인 추성훈 같은 사람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 데려다가 재판해도 아마 쓰러질 거예요. 더구나 언론에서 계속 이상한 얘기 나오고 가족들 흔들고 가족들 너무 고통스럽고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정경심 교수는. 더구나 거의 지금 중병을 치른 사람이잖아요. 사고로 한쪽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두개골이 옛날에 깨졌었던 네, 분이잖아요. 맞아요. 사고로. 네. 정말 이 한 명의 조국이 1000만 명의 조국이 된 이유는 해도 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해도 너무하니까.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정말 가혹합니다. 조선시대 사화 때도 생육신, 사육신 때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똑같은 짓을 추미애 장관한테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추가내라고 이렇게 조롱조로 제목을 뽑아서 새 자녀를 흔드는 이 대한민국의 거의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그런데 추미애 장관 딸에 대해서도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 먹었어. 오케이. 기자들 데려다가 네. 이태원에 힙한 집을 하고 있어. 그래서 밥 먹었다고 20회에 걸쳐서 뭐 250만 원. 사실 근데 21차례에 걸쳐서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 누가 보면 한 번에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긁고 다니는 옛날 그랬잖아요. 정의연 네. 때 한 번에 무슨 수천만 원어치 술 먹은 네. 것처럼 다 가짜 뉴스였잖아요. 이 식당이 이태원의 유명 맛집이야. 그래서 무슨 뭐 인기 케이블 맛집에도 맛집 소개에도 나오기로 했어. 그러면은 장관의 자식이 맛집 하면 여기도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들도 일부러 맛없는데 가야 되나요? 아들도 역차별 당했잖아. 통역 능력이 충분히 되는 스포츠 마케팅하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온 친구인데 일부러 얘 안 버리려고 뺑뺑이를 시켰다며.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에서 역차별 받고 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남들보다 휴가도 적게 하고 오케이 역차별 받고 배틀 유닛에서 더 어렵게 군대 생활해서 오케이 아들도 딸도 역차별 받아야 되냐고. 이걸 가지고 단독이라는 기사로 이 칼질을 해야 되는 언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내라고 기사 썼다가 지들도 좀 이상한지 추미애라고 또 바꾸는 이 사기적 언론 결국은 졸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을 졸도시키는 국민 졸도당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전 너무나 걱정됩니다. 아무리 추다르크라고 우리가 축켜 세우고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혼자서 엄마의 입장이 있잖아요.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지켜보면 우리가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 와중에 JK 김동욱 네. 저도 이분 노래 좋아해요. 근데 캐나다 시민권자래. 군대도 안 가. 근데 SNS에서 남들 다 그러니까 추하다 추해. 추미애 일가 추가내 공격하는 글을 썼어요. 자 비판할 수 있잖아. 팬들이. 그쵸. 너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너 일베처럼 디스해?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또 열심히 또 기레기들은 문매를 맞았다. 문매를 맞고 있다는 식으로 실드 그러니까 쳐줍니다. SNS에서 정부를 뭐 건전하게 비판을 했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요. 이렇게 말도 안 돼. 심지어 이제 캐나다 사람이 왜 그 군대 문제에 나서나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뭐 불법이었던 것도 아닌데. 언론은 실드 수상한 쳐주기 아들이.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 윤봉길 장손녀 윤주경 울먹이며 감히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다니. 추미애 아들 사태가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중근 의사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인은 헌신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낙관 찍으시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인용이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국임당 옛날 미통당 때부터 맨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몸이 아파도 가서 군대 간 거야.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죠. 안중근 의사 인용은 그러면은 수구나 일제 앞잡이들만 안중근 의사를 인용해야 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윤봉길 장손녀라고 하는 윤주경이는 기본적으로 왜 울먹입니까? 자기가 토착 외구당에 네.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는 윤봉길 의사를 스스로가 먹칠하고 있으면서
어따 대고 감히 안중근 의사를 비호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걸 또 조선에서 써줍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윤주경 의원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윤봉길 의사의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그거를 좀 동일시하나? 저는 이 생각도 들어요. 동일시하고 싶은 국민의 인식을 교란시키고 싶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자기들 입맛에 맞으니까. 또 이런 입맛에 맞는 말을 하라고 국민의 당에서 윤봉길, 장녀, 윤주경 씨를 가지고 온 거죠. 윤주경 씨가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윤주경 씨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최소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윤주경 씨가 뭘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심당에 들어간 순간 윤봉길 장손녀로서의 국민적 기대는 완전 저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주경 씨가 뭐 하다못해 민주화를 위해서 뭐 힘을 썼다거나 그랬던 것도 아닌데. 민주운동 했을 수는 있어요. 혹시라도.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뭐, 나서지 않았으니까. 네. 자, 기본적으로 이 일장기든 태극기 부대를 지금 국민의심당에서는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3.1운동을 김종인 씨가 얼마 전에 그렇죠. 그 태극기 모독당 집회 세력을 네. 3.1운동에 비유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3.1운동이 모욕당했는데 가장 큰 우리 민족적 큰 혁명이었잖아요. 네. 3.1운동이 김종인에 의해서 태극기 모독 부대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때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웬 뒷북이야. 사실 저 같았으면 근데 또 웃기는 뉴스가 또 있어요. 찰스 안 갑자기 안중근 후손으로서 내가 뭐 한마디 한대. 막 나가는 여당이 즉각사죄하라고.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안중근 후손입니다.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내가 안중근 후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재밌는 분입니다. 또 근데 뭐가 진짜로 이게 있는 건가요? 집안에 뭐 파라든지 이런 거. 여하튼 뭐 3시간 만에 안중근 의사 관련 논평을 삭제했대요. 예? 그거는 뭐 지난 선거 때도 뭐 후손일 수는 있겠죠. 안 쉬니까. 근데 이제 요런 거 이를테면 자기가 무슨 뭐 안철수 씨에 대해서 나중에 스페셜로 한번 하죠. 네. 뭐 워낙 그 뭐 재밌는 분이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해서는 정색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아니죠. 자, 해외 도피 중에도 연금을 계속 타먹었잖아. 조현천. 이번 달부터 끊긴다고요? 네. 요런 거나 좀 얘기를 해야지. 윤봉길 의사의 자녀면 말이죠. 자, 요게 또 좀 재미있는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신문 협박에 정신과 갈 지경이다라고 당직사병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요 분을 지금 베트남 스키부대, 빨갱이 스키부대로 지금 찰스당에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10,000명이 지금 돌파가 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진짜. 안철수 대표의 개그 덕분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뉴스 비평에 웃기는 뉴스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당직사병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정신과를 갈 지경이다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분 때문에 화나서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안 갔네. 저는 지금 다니면서 약 먹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방송 전에는 근데 오늘 방송할 수 있을까? 매일매일 그런 생각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박지희 아나운서님 덕분에 버티는 거예요. 저희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너는 갈 지경이지만 국민들은 너는 갈 지경이냐? 국민들은 너무 가고 있어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이 현 병장은 지금 자기는 편하게 논문 쓰고 있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보겠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네요. 그래놓고 그냥 잊혀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잊혀지고 싶다. 글쎄요. 아니 본인은 다른 사람의 삶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잊혀지고 싶다고요?
말이 진짜 됩니까? 진짜 이기적이다. 네.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지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주홍 글씨, 아픔을 주고 있잖아요, 현병장님. 본인 그리고 말 나는 한마디 이제 때문에 이렇게 논문 써야 됐는데. 되니까 잊혀지고 싶다고요? 생활이, 인생이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그거를 명심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되돌려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욕 안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냥 그거 기발럼 정도. 기발럼 정도. 네. 기발럼 정도만 하지. 잊혀지시긴 좀 어렵습니다. 그게 네. 세상의 이치예요. 당장 연합뉴스 네. 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한 신원식 그리고 예비역 대령 그리고 당직 사병까지 다 고발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당직 사병 잊혀지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고발되면 어떤 케이스가 시작이 되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현병장님. 이제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요. 이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십니다. 근데 조사를 그냥 나 잊혀지고 싶은데요. 저 논문 써야 되는데요. 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가서 논문 쓰고 오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 났잖아요. 현병장님 때문에. 그럼 가시면 가서 이렇게 조사도 받으시고요. 한 말 또 물어보고요. 이렇게 말한 거 증거 있냐? 너는 왜 25일 날 23일, 4일 당직 근무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너는 25일 날 왜 부대가 난리가 났다고 했느냐? 그리고 넌 왜 아는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왜 모르는 대위가 와가지고 너한테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처럼 얘기했느냐? 그리고 왜 너는 또 왜 김도읍이나 조선일보를 상대로만 인터뷰를 했느냐? 그러면서 되게 정치적인 공방거리가 될 거를 뻔히 알았으면서 왜 나는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 없이 했는데 왜 정치적으로 몰아가느냐 라는 말을 했느냐 등등 아주 잘게 썰어서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동호 반복으로 계속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그거 읽어봐야 돼. 근데 현병장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안 써줘요, 경찰은. 내가 톰과 제의라고 쓰면 그 경찰은 톰과 제리라고 써놔요. 저 실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럼 바꾸고 나서 하면 또 한 서너 시간 들어가요. 배 많이 고프잖아요. 그럼 밥 먹고 오라 그래요. 밥 먹고 올까? 그럼 내일 다시 오라 그래요. 그럼 또 내일 또 다시 가야 돼요. 그럼 논문 언제 쓰냐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가잖아요. 그럼 어제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생각이 다시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했다고 왜 이상하게 그게 잘못, 제가 어제 한 말 틀리는데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 그러세요? 이렇게 다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안 그래요. 화내요, 경찰관이. 아니! 왜 어제 이렇게 장난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무서워지고, 근데 괜히 이 일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후회하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옆에 변호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또 다시 다 또 써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계에 보면 또 점심시간이에요. 형사님도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또 밥 먹고 오면 또 다음날 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내일 논문 써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세요? 이러면 안 해요. 논문은 못 써요, 그러면. 자, 그래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서 지금은 또 우무인, 좌무인 다 찍어야 돼요. 무슨 전셋집 계약하냐고? 안 그래요. 요거 다 손가락 찍어야 돼요. 그리고 CCTV로 찍고 있었거든요. CCTV를 가지고 또 이게 맞냐 틀리냐 해가지고 다 또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다 봉인해야 돼요. 왜? 갑자기 쓰러지거나 노트북 막 들이받고 막 자해하고 그럴지 모르잖아. 그럼 나중에 내가 고문 받았다고 또 그럴지 모르니까 형사님들이 녹화하자 그럴 거예요. 녹화한 거 또 다시 다 확인해가지고 찍고 나면 어쩌면 또 내일 다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게 피고발인 조사예요. 저는 30년 동안 136번 받았어요. 그래서 잘 아니까 함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박지희 씨가 세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기자님만 따라갑니다. 안전하게 노란선 안쪽으로 저희는 걷고 네. 싶은데요. 자, 아이고 또 재밌는 뉴스입니다. 조국 명예훼손 실형 우종창 측 2심에서
형사처벌은 이중잣대다. 아이고. 네, 제보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주장했다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전반스 밑으로 가야 됩니다. 기자 할 게 아니라 이분은 다 믿었대. 메시입니다. 자기는 월간 조선에서 그 어마어마한 극우적인 기사를 평생을 써서 많은 분들 괴롭혔던 분인데 이분이 네. 이분이 법정에서는 최강욱 이름이 나와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대. 그리고 허위라는 박근혜 사실이 사건 없었대. 진실을 알리고자 방송했다고. 마음이 앞서가지고 그냥 다 믿었다는 거야. 믿습니다. 믿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 전반스의 후예답게 전반스 밑으로 빨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짜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웃기는 뉴스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또 오버됐어요. 어떡하나. 하나만 더. 하태경의 과거 발언이 이슈가 다시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태경이 이제 작년에 우리 장병들 휴대전화 쓰게 하자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된다. 문정부가 네. 가장 큰 치적이 경제와 군대를 망치는 것이 될 것이다. 저녁과 주말은 폰게임으로 날밤 샐 거다. 하태경. 그러니까 빨갱이 활동하느라고 군대를 못 갔잖아요. 네. 완전 주사파였거든요. 빨갱이 하느라고 군대 못 가가지고 군대를 너무 모르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무장. 이거 다시 좀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 한번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좀 그럼 본인이 가서 직접 바로잡고 오시라고. 자, 저희가 준비한 웃기는 뉴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